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냅두고 우리 잠깐 얘기해요. 오늘 할 거는 비스 시즌2 1회랑 11회에 있는 모든 문항이 같이 있는 게 네가 맨 마지막 번에 가져갔던 그거예요. 거기서 25문항을 택해서 여기서 풀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네가 푸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로 왜 만들어서 줬냐면 몰라, 교재를 받고 바로 문제를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재는 포인트 노트 쓰는 공간으로 남겨두려고. 거기에 풀이 과정을 다 뭐 쓰는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 볼 문제만 따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왜 1회랑 11회입니까? 1회부터 10회까지는 흰색 표지고 11회부터 20회까지는 벽돌색 표지였을 거야. 비스가 그렇게 돼 있거든. 뒤에 게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왜 20회였냐면 20주 안에 이거를 최소한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하는 애들은 10주 안에 끝내야 된다. 이 컨셉으로 만든 거야. 그럼 저 두 개를 묶었다는 얘기는 몇 주 안에 끝내자는 거야? 10주 안에 끝내자는 거야. 그래서 2회분씩 갈 거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실모를 하면 비스가 과제고 비스를 하면 실모가 과제고 그렇게 돼. 그럼 바깥에 있었던 게 뭐 실모 뭐 이렇게 있지 않니? 거기에 뭐 썬이라고 돼 있지 않니? 아마 그럴 거야. 썬이라고 돼 있을 텐데 그 실모는 과제가 될 거고. 그 다음 주간지가 엔제 수원이 있고 실모 한 세트가 있어. 엔제 수원은 이연 엔제야. 이연 엔제인데 여기밖에 안 나갔어. 여기밖에 안 나갔고 문제가 좋아. 그리고 해설도 좋아. 교과서적인 해법, 수능적인 해법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전업 문제 만드는 사람이야. 이연 모의고사라고 해서 애들이 보통 해모라고 불러. 해모가 괜찮은 편이고 이게 탑티어 쪽에 있어.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한수라고 들어봤지?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 그 저자이기도 하고 괜찮아. 그 엔제고. 얘가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인가 돼 있어. 그러면 15일까지 풀도록 돼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15일까지 가면 그렇지. 우리는 일주일에 풀면 되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엔제는 다 풀어가지고 와. 비교적 기본적인 문항이 없어. 그냥 4점 연습하는 엔제이기 때문에 워낙에 실무를 계속 출제했던 사람이라 그 엔제의 퀄리티가 좋아. 이런 식이야. 작년에 나갔던 실무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걸 딱 떼다가 엔제에다 금년 엔제에다 집어넣어. 금전 실무가 있잖니? 금전 실무가 새로운 문항을 만들잖아? 여기서 괜찮은 게 내년에 엔제로 만드는 거라서 2년 모의고사를 2개년치를 푸는 효과가 있을 거야. 네가 봤던 그 썬이라고 돼 있는 모의고사가 이해원의 해자를 따서 썬이라고 만든 거야. 그것도 이해원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 되겠고. 데이 1, 2 하루에 풀고 데이 3, 4 하루에 풀고 이렇게 하면 아마 딱 맞을 거야. 딱 맞는데 할 게 많겠지. 이제 이거 소원 끝나면 그 다음에 수투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소원 중에서도 이제 내가 난도를 고려해서 계속 엔제를 줄 거야. 자료를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풀어봐. 그 다음에 그 EBS의 활용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EBS 국어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는 건 수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 너희들 선배들이랑 국원생한테 듣기로는 EBS를 푼다는 것 자체가 지문이 내가 한번 보고 분석이 됐던 지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EBS 교재를 뭐 강의를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EBS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뭐 강모 선생님이랄지 등등의 선생님들께서 분석하는 강의를 하시잖아. 그거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어는 활용하면 좋겠고, 영어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풀어도 좋고 안 풀어도 좋다가 요즘 트렌드라고 알고 있어.
다시 풀어도 좋다 또는 안 풀어도 좋다 요즘 트렌드라고 알고 있어. 내신 대비 때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거 풀 시간에 다른 걸 푸는 게 더 낫다고 나는 알고 있다. 뭐 영어는 이명학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네 선배들한테는 그랬어. 요즘엔 내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수학이랑 탐구. 일단 탐구. 내가 알고 있는 최상위권들은 이런 말을 해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EBS였어요. 뭐라고?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는 EBS였어요. 그럼 EBS는 탐구는 해야만 하는 거야. 공부를 하다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특히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 뭔가 지엽적인 패턴이 특히 탐구, 지엽적인 게 뭔가 나왔으면 야 이거는 체크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은 너희들 정도 수준이 되면 너희들 등급에 당연하게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 다만 작년 수능에도 보면 4점짜리에서 어디서 많이 본 도형이 나오고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왔었어. 근데 그게 너희들이 틀릴 만한 것은 아니었어. 작년까지는 그랬어. 6구에는 그게 안 나타났다가 느닷없이 수능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푸는 게 도움이 됐겠느냐? 조금 기본이 약한 애들은 도움이 많이 됐겠지. 국어랑 비슷하지 않겠어?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게 좀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푼다. 입문용 엔제 내지는 수능 특강 레벨 3는 입문용 엔제가 아니야. 어려워 그거.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특히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까지 푸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구모를 보고 나서 EBS 총정리를 내가 할 거야. 근데 그거는 그때 할 거고 그 전까지는 너한테 맡길 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야 해. 수능 완성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실전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실전 모의고사를 그냥 그 모의고사를 그냥 엔제처럼 풀어도 돼. 막 풀어도 되니까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헬로.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수학은 푸는 게 좋다. 정리하자면 국어는 찾으러 다녀라. EBS에서 그걸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고 인강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찾으러 다녀라. 인강 강사의 선택 기준은 남들이 다 듣는 강사를 듣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너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매가 있었다고. 게다가 강사발굴팀 팀장까지 했어요. 내가 거기서. 학생들이 우 몰리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개나 소나 말이나 한 선생님을 몰빵해서 듣는다. 그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듣고 뭐 강의를 듣는 게 중요치 않잖아. 공부를 일단 해야지. 그렇게 여긴 정리하면 되겠고 컨설팅. 생활기록부를 이제 오픈하지 말라. 그런 게 떨어졌지. 들었어? 뉴스 봤어? 학교에서만 그걸 쓸 수 있어. 외부 업체는 그걸 쓸 수가 없어. 물론 그걸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때 뭐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상담해주고 폐기 처분하면 되겠지.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난리 부르실 텐데 입학사정관 출신의 컨설턴트라면 괜찮아. 표본이 많기 때문에. 그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다. 네가 외부에 돈 주고 컨설팅을 받아야 될 순간이 올 수 있어. 이미 지금 하고 있거나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돈을 쓸 거면 돈을 제대로 써. 아끼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 단가가 입시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단가가 싸. 시간당 20, 시간당 30, 시간당 30, 40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 입시 처리되면 될수록 비싸. 그리고 컨설팅을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없어서. 시간당 1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시간당이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효자겠냐.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정시 파이터도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죠. 정시 지원할 때. 그때 완전 피크야. 컨설팅 업자들이 초반에는 돈을 안 벌다가 못 벌고 있다가 수시 지원할 때 그때 반짝 벌고 정시 지원할 때 폭발하고 그걸 1년 동안에 다 벌어. 논술 강사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수능 내신 논술을 다 수업하지만 논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손가락 이렇게 빨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1월달에 개설이 되겠니? 별로 안 된다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육모를 보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하지. 그 1년 벌 거를 그 특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벌게 되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셔. 물론 예외는 있어. 아닌 분들도 있고. 자, 썰이 길었지. 컨설팅 업자한테 낚이지 말고 받을 거면 제대로 돈을 주고 받아라.
이혼할 때 변호사 선택하는 거랑 비슷하다. 돈 아끼다가 합의금 못 받는 것처럼 차라리 김앤장을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느낌처럼 컨설턴트도 제대로 된 사람을 택해라. 그 제대로 된 사람은 잘 찾아봐라.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네가 유튜브든 공중파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이만기 선생님 컨설팅 받고 싶으면 얘기해라. 연결은 시켜줄 수 있다. 이해했지? 그래.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어떻게 들어간지는 학교 선생님이 안에 그 학교 내부에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 그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데 고3 담임 선생님 말씀 따르는 게 맞지. 담임 선생님이 신이니까 학교 선생님이 신이 맞아. 그게 맞는데 조금 더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다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고3 경험 있는 선생님 찾아뵙고 조금 도움을 구해.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셔 마음이.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꿰뚫고 있어. 수혈망 애들을 다 다니고 있어서 꿰뚫고 있어서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는 분도 계신데 어머니 아버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네가 챙겨야 되는 거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실 수 있지. 아니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셔야 되는데 힘드실 수 있잖아. 그거 네가 챙겨야지. 맞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묻지. 피곤하게. 빙구야 시간 있니? 그럼 딱 알겠어. 시간 있니?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술 먹자, 골프 치러 가자, 그 다음에 입시 상담. 요 셋 중에 하나야 보통. 난 골프 안 치거든. 보면 보통 그런 얘기가 많지. 정리됐지?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고 아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 가서 상담 제대로 받아야 돼. 약속 시간이 6시면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거야. 모든 약속 시간은 그래. 너희들은 학원 수업 시간조차 그러지 않겠지만 약속 시간이 있으면 10분 전 도착, 15분 전 도착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네가 이득이다. 예를 들어 내가 면접을 보잖아. 내가 면접 볼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면접을 보러 가면 난 30분 전에 가. 그 학원에. 회사도 마찬가지야. 30분 전에 가서 내가 뭐 하게? 주변을 살펴봐. 아파트가 몇 개 있나? 부동산 시세를 보고 주변에 학원은 몇 개 있나? 돈이 될까 안 될까? 부터 봐. 그 주변 분위기를 보고 그 면접 장소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15분, 20분 전 또는 10분 전에 가 있어. 그건 나보다 늦게 오는 애가 있다? 면접을 하러 온다는데? 예를 들어 1시에 면접인데 나는 이미 일찍 가 있었잖아. 걔가 1시 10분에 와. 나를 면접하겠다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나는 걔를 이기고 있는 거야.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겠지.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부터 시작하겠지. 거기서부터 내가 이기는 거야. 반대로 내가 면접을 보잖아. 선생님이 일찍 와. 내가 이 사람보다 늦은 적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어. 면접을 볼 때 항상 내가 일찍 있거든. 근데 시간이 2시에 면접인데 막 1시 반, 1시 40분, 1시 50분쯤에 오는 선생님이 있으면 일단 야 태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 면접할 때 좀 부드럽게 나가지. 그러니까 일찍 나가도 좋다고 니들. 질문 있어? 없어? 오늘 여차저차 좀 불편하네. 일단 이현 MJ를 펴.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머리를 좀 회전시켜. 걔를 풀고 그 다음에 실무 갈 테니까 잠깐 풀고 있어.